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음. 이제 기존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지은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위원장인 최지은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지은입니다. 자, 최지은 위원장님. 요즘 이준석 정치권에서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이준석 네. 돌풍으로도 부르던데 일단 돌풍의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음, 변화에 대한 좀 요구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입니다. 음,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좀 한계 그리고 음,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중에서 세대 교체도 아마 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번 세대 교체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한 번은 산업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당시에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김영삼, 음, 김대중 이런 분들이 네, 한 번 세대 교체를 한 번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민주화가 또 이루어진 다음에 음, 그 민주화 세대 그때 이제 소위 386이라고 당시에는 불렸던 네. 그 세대가 한 번 우리 정치에 이제 연령을 많이 한 번 이게 낮춰줬고 사실은 그게 자력으로 했다기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네, 끌어들여 가지고 또 네. 당선될 만한 곳으로 공천해주고 뭐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크게 세대 교체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음, 21대 총선만 해도 거기에 대한 이제 세대 교체 젊은 정치인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걸 반영해서 이제 저도 영입된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 인재 예, 영입을 됐을 때 좀 많이 젊은 사람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뭐 저는 낙선을 했지만은 또 대부분 많이 이제 당선을 한 뭐 상황입니다. 대부분 많이 당선돼요. 에이, 그 솔직히 저 빼고 다. 얘기합시다. 아니, 솔직히 네. 얘기해서 네. 아니면 최지은 같은 인재를 끌어들였으면은 솔직히 당선될 만한 것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아니 물론 아, 북강서을이 뭐 그 동네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네. 아니 처음 정치하시는 분한테 좀 될 만한 곳을 예?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될 만한 곳에 이 공천됐던 저는 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은 아이 최지은 위원장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저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음, 이게 좀 이렇게 더 계속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음, 뭐 저의 경우는 좀 잘 안 된 경우지만은, 음, 그래도 21대 그 인재 영입을 보면은 음, 젊은 뭐 모영환, 음, 뭐 이소영, 뭐 이런 분들은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입을 그 젊은 사람들을 진출시키려고 당은 했었다. 음,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 그렇게 뭐 386 선배들의 그 세대 교체만큼 그렇게 아주 큰 규모도 아니고 음, 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은 음, 20대 때부터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컸기 때문에 네, 40대 기술원이 나왔을 때는 굉장한 거물로 나오신 거죠. 이미 누군가 음, 이제 키워주는 그런 초선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그 젊었을 때부터 키우는 환경이 아직까지 좀 우리 정치에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음, 이준석이 영선에 뭐 만 36세에 음,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는 거는 음, 사실 당대표 후보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책임 총리고 대통령과 같은 거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음, 이제 이 정치에 대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이준석 돌풍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준석이 뭐 사실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떠오른 네, 인물도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TV에 라디오에 네. 수없이 나왔던 인물인데 갑자기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에 그만큼 지금 음, 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음, 전당대회 흥행이라든지 음, 좀 새로운 변화, 젊은 사람을 좀 내세워가지고 우리 당이 좀 변했다. 음, 지난번에 이제 서울 부산 선거를 이겼지만 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선거를 지고 있고 음, 좀 과거에 그런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기득권을 대변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음, 그것을 좀 벗기 위해서 이준석이
앞장서는 것이 서로의 좀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도 봤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 네.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물론 이준석이 페미니즘에 대한 논란으로 남성의 표를 조금 더 받은 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저는 40대가 이제 막 들어섰는데 저 때보다도 더 많이 힘들고 저만 해도 IMF 이전에 계셨던 선배들은 너네는 굉장히 힘들다 고생한다 이랬는데 저보다 20대들은 이제 더 양극화가 더 많이 시달리고 취업은 더 힘들고 또 부동산 자산 가격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그 자신들을 대변해줄 목소리가 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좀 정치의 가성비 효능감 이런 걸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왜 그게 없을까요? 제가 사실 이준석 당대표 지금 후보랑 음. 영어로 토론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그 영어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끝나고 커피를 한번 마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때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왜 국민의힘 같은 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민주당에 물어봤어요? 왔으면은 진작에 잘 됐을 건데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 이 돌풍이 일어나니까 우리 민주당 사람들의 반응은 이준석이 민주당 왔으면 절대 당대표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반영을 얘기하시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특수성이 좀 이렇게 굉장히 예의 있고 다 같이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좀 개인주의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 집단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의원 중에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적혀 있는 게 장유유서와 같은 이런 나이 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 왔을 때도 우리 당은 다른 당 상대 당 야당처럼 그렇게 의원 선수가 몇 선이다 이런 걸로 위계를 정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그냥 평등하게 나이 순으로 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당이다. 이런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나이 수는 누구의 기준으로 평등한 것인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당의 좀 독특한 문화도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준석처럼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은 제가 당에 와 보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10년씩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든 여러 활동을 한 젊은 정치인들 꿈나무 아니면 정치에 조금은 진출한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당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준석과는 달리 컨텐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동학 최고처럼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이분들이 아동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 문제라든지 자신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10년씩 이렇게 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준석처럼 스타로 이렇게 좀 키워지지 않고 스스로 조금씩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그 이준석 돌풍이 이분들을 조금 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분들 간에도 서로 연대를 해서 세력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요. 훌륭한 분들이고 또 가치지향적인 그런 정치 노선을 걷는 분들이 민주당 청년 정치인 중에 참 많은데 네. 근데 지금 이준석은 사실 젠더주의 관련한 그런 입장 빼놓고는 이렇다 할 콘텐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컨텐츠가 본인의 컨텐츠가 있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10년 정도 정치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련하고 사실은 이제 나이만 어리지 정치 경력은 10년 됐고 10년 이상이고 우리 50대 초선들도 정치 경력은 이제 1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사실 이준석은 이제 마른 청년이지만 노련한 사람이고 우리가 외국에 39세에 총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아니면 차관이 미국 차관이 39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오스트리안 총리가 31세다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나이에 되기 전에 그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만 어릴 뿐이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네. 좀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젠더
대한 그런 인식, 말하자면은 네. 페미니즘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비판, 네.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네. 어떤 특정한 입장에 민주당이 서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페미니즘 문제와 관련해서 2030 남성 세대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혹은 허탈감, 허무함, 민주당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토론조차도 없는 이 당 분위기가 전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니 시시비비도 가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새로운 해법을 도출해낼 수도 있는데 아니 민주당에서는 그런 논의조차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논의가 활발한 국민의힘과 그 논의가 나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어느 당이 더 낡은 당이고 어느 당이 더 폐쇄적인 당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완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네네네. 예. 저는 인제 여성의 권리가 더 신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인제 김용민 TV에서 발언을 하면은 네. 최지은은 페미인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달갑게 수용을 하고 네. 저는 이제 80년생인데 네네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똑같이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대부분 이제 되게 차별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네네네. 실제 아유, 지금 그럼요. 예, 그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제가 경기도에서 네. 어떤 이제 경기도청에서 무슨 심사위원으로 와 가지고 지금 하고 끝나고 전화를 받는 건데 네네네. 거기에도 와 계신 모든 그 경기도의 시장들이 다 남성이었고 제가 가는 뭐 여성과 청년을 위한 복지를 위한 회의에도 네. 대부분 50대 이상의 남성만 있는 회의만 보통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동시에 한편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몇 프로 채워야 된다. 뭐 30% 채워야 된다 이런 것은 제 동생이 93년생인데 네. 제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들은 대부분 인제 취업률을 보면은 여성들이 더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선생님이 되거나 취업률이 더 좋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남성들은 인제 산업재해율도 남성 20대가 훨씬 더 많아요, 여성보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좀 더 편하게 된다. 이게 인제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세대별로 우리 느끼는 동생분은 남성이신가 보죠? 예. 예. 제 남동생의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경험한 게 다르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할당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 할당제가 네. 모든 여성을 대변하기보다는 기득권 여성을 대변해서 그렇지, 엘리트 여성들. 그러니까 오히려 예. 청년 여성에게는 뭔가 혜택이 오지도 않는데 이제 기득권 여성한테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은 여성들이 봐도 비판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적극을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뭐 무조건 여성을 옹호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의 얘기는 뭐 전혀 아니지요. 근데 예.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지향하는 거는 네. 서로 성으로서 차이를 느끼고 또 차별을 느끼는 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 차별이 완전히 타파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은 또 민주당 정치가 네. 이런 거를 토론하기보다는 그 서로의 어떤 흉금 없는 입장을 놓고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권력의 위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위력 앞에서 모두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건 민주공당으로서의 토론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준석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인 게 맞는 게 자기 지지층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네. 이분은 굉장히 이제 그 정무적인 감각으로 계속 그 페미 이슈를 띄웠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실제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진 의견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중요한 의견이라고 이렇게 띄운 것에 대해서는 그 20대 남성의 그 마음을 읽고 그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스스로 했다 이렇게 보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있어야죠. 그렇다면 이준석만 있으니까 국민의힘으로 사실 지지와 인기가 쏠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30 세대 남성들.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당 내에서는 지금 민심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장 지도부가 이제 전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이제 시구의원님들이 골목 당사를 하고, 뭐 네. 저는 또 화상으로 또 지역분들을 만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지금 민심 경청을 하는 행동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20대 남성들 또 2030 청년들로부터 우리 당이 뭐 어떤 부분이 변해야 되는지 그 중에 이제 뭐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도 포함돼서 저희가 이제 얘기는 경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정말 거의 성평등 그 네. 어느 세대보다도 성평등이 완연한 그런 세대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내일 모레 50인데 우리 네.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평등이 완연한 그런 구조 속에 놓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우리 세대들이 느꼈던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는구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 이 인식을 적용할 수 없는 세대다라는 평가에도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0대 남성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정치인들과 얘기를 하거나 20대 남성들을 만나보면은 이 성평등 페미니즘 문제도 한 부분일 뿐이고 그 외에도 민주당을 싫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자신을 이제 좀 이렇게 규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는 오히려 규제가 없는데 오히려 진보는 좀 규제가 많은 게 그게 뭐 본인에게 싫다, 뭐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 정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관된 얘기인데,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제한, 지금은 이제 40살이 넘어야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나이 제한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없죠. 예.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5세로 있고 또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미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예. 미국도 있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35세로 있는데 이 나이가 옳지 않다, 바꾸자 이런 논의가 한 2015년에 있었어요. 6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그것이 옳으냐 는 것은 다른 나라 몇 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옳으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또 그런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40세면은 다른 그런 몇 개 나라 있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5살이 많다. 네. 그게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40세 그 대통령 제한이 헌법으로 들어가게 된 배경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군사 쿠데타를 한 다음에 뭐 앞으로 나처럼 불행한 군인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출마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김영삼, 뭐 김대중 뭐 이런 분들이 다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굳이 헌법으로 넣어가지고 세상에, 그거 아주 정말 악습이 됐군요. 그것을 이제 바꾸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그런 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헌법으로 넣은 것은 맞고, 네. 또 실제 그 당시에 다른 이제 30대 후보들을 다 제어하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70대 윤보선 후보, 그다음에 뭐 또 다른 70대 이제 후보들과 이렇게 붙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젊은 이미지를 줬다는 게 이제 실제로 결과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40세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굳이 고사를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고수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나이가 만약에 좀 들어야 대통령이 적합하다라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표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왜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합니까? 그렇죠. 또 피선거권을 왜 제한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고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네. 그것을 일괄적으로 40세 이러는 거는 사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36세인데 정치 네. 경력이 10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50대 초선이 정치 경력이 뭐 1년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정치인일 수도 있죠. 경력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나이 제한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지금 25세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은 아니고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없는 그런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일부 나라는 30세인 나라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나이 제한은 선거에 굳이 필요하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요. 없으면 되겠네요. 우리 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네. 또 이렇게 나서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혹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은 청년에 대한 민주당의 그런 애정 이런 것들을 또 확증시키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네. 청년들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우리 최지은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